정치 선언할 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똑같이 가벼운 이용돈 영입한 거나 김부겸을 지지한 거나 지금 아싸리 그거 아니에요? 김부겸이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아. 대구에 세운 보수주의자가 돼가지고 보수 세력을 지금 다 휘감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찬성표를 던지니까 이게 뭐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구를 칭찬을 해야 되고 누구를 밀어줘야 되는지 밀어줄 사람은 그 이후에는 밀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정치권에서 특별한 제안 같은 거 없었어요? 없습니다. 차기작으로 어떤 아이템을 또 구상하고 계십니까? 차기작 생각 한 거는 있죠. 사실 대한 야, 이거 해야 돼요. 이영돈 하면 시청자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걸로 유명합니다. 게르마늄 물부터 각종 의료기기 체험까지. 근데 그중에서 게르마늄 이야기도 해야 돼요. 게르마늄? 이것도 제가 게르마늄을 그때 논리를 분단한 프로도 했었거든요. 네. 채널에. 예. 게르마늄을 했어요. 방송을. 그때는 게르마늄이 뭐냐면 게르마늄이 또 한때 뭐다 게르마늄이 이거 아니야? 뭐 팔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재밌어요. 응. 게르마늄이 일본이나 어디든지 음. 맛있는 과일 있잖아요. 네. 맛있는 과일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 그런 몸에도 좋고, 근데 그거는 게르마늄이라 그래가지고 먹는 게르마늄이 있어요. 땅에다 뿌리면 자기가 흡수를 해서 먹는 게르마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다고 방송을 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그 프랑스 가면 교황청에서도 인정한 루드른가 그 온천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약 같은 게 이렇게 있기 발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로 찾아와. 게르마늄 온천. 예, 게르마늄 온천 찾아오면 그때는 게르마늄 온천이라는 건 몰랐지. 성분이 뭔지 모르니까 수녀님들이 이제 가서 목욕도 시키고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병이 낫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을 한 건데 이게 방송하고 나서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게르마늄을 막 넣어요? 갑자기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가 이영돈이 1년 동안 6개월 동안 찾는데 효과 있더라고 그러면서 세운상가 그다음 시골 그다음 심지어 중국에 게르마늄 과학관이 있는데 내 부르마이도 큰 사진을 방송 안에 내가 방송한 거 불법으로 다 틀어놓고 관광객들 오면 게르마늄을 파는 거예요. 팔찌 목걸이를.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더니 팔찌하고 목걸이 30만 원, 뭐 이것도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야 영돈아 내가 이거 샀는데 몸에 좋은 거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그게 아닌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게르마늄을 한 건데. 그래서 취재를 시켜봤더니 PD가 이제 가가지고 어디 보석 파는데 갔더니 아 게르마늄 팔찌 있어요. 누가 몰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이영도 PD가 차고 다니는 건데 나는 차거나 목걸이 게르마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효과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신문 방송에서 여러 차례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 전혀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형님 방송한 건 먹는 게르마늄이었구나. 여전히 전국에 그게 몇백억 적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가서 또 사대요. 이거를 이 형도 앞에다 이거 붙여놓고 내가 방송한 거 갖다 놓고 2007년 황토백 보도 이후에 19년 와 벌써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동료 선후배들 눈물 속에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인간의 삶과 사업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PD로서 굉장히 그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도의적인 책임도 뭔가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뭔가가 있죠.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사회의 변화, 방송에 나가면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아이템을 찾을 때부터 책임감을 당연히 느끼죠.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면 어느 정도의 사회에서 반향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겠다는 걸 느끼거든요. 동시에 이게 나갔을 때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할 때 그래도 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환경 감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이게 방송 나갔을 때 선의로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상대방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뭐 문을 닫았다, 망했다. 배우처럼 망했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는 생각도 드는 거는 확실은 해요. 근데 탐사보도라는 게 오랜 시간을 갖추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탐사보도 요새 없어. 하기 힘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과연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데 할 PD들이 없어요. PD들이 PD들도 안 안 하려고 그래요. 형님이 만약에 지금도 그 탐사보도 했다면 뭐 부정선거 막 이런 거 했을 거야. 그지? 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했겠지. 자, 그런가 하면 2021년도에는요,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복귀를 시도한 적이 있으셨어요. 홍준표 대선 경선 캠프에 미디어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이 됐었단 말이에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 홍준표 대표랑 친분은 있었죠? 친분은 그렇게 없었어요. 없는데 중간에 그 연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성격이 이렇게 평소에 안 해보는 거를 계속 도전하고 이런 게 거의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아이템 정할 때나 이번에 영화 만든 것도 비슷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에서 뭐 정치에서 내가 할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티 이영돈이 있기 때문에 하면 반드시 전화하고 오고 뭐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트럼프 이전에 뭐 했던 뭐 자영업자 킬러니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 그러더니 뭐 가볍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발표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보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내가 너무 가벼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며칠 만에 보내주셨겠어요 그때? 일주일도 안 갔죠. 몇 시간이에요. 그 몇 시간? 당일날일 거예요. 그 다음 날 삼익병 선배랑 비슷하네. 몇 시간 만에. 와. 나도 가벼웠지만 홍 대표도 가벼웠고 그리고 이 정도로 이게 사실이 아닌 건데 이 정도로 이거를 방어하지 못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킬러라고 방송에서 얘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 저기 할 때 경선 후보 네, 토론회 할 때. 경선 후보 토론회 할 때 그때 뭐 원희룡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야 자영업자 킬러인데 이영돈을 들이면 이미지에 뭐 그게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홍 후보는 이영돈 PD가 자영업자 킬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오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그 이후에도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망했어요. 야, 저 정도로 그 배심이 없고 저 정도로 사람을 막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할 건가 일을 할 건가라는 약간 실망이 있었죠. 김부겸 지지 선언할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똑같이 가벼운 이영돈 영입한 거나 김부겸을 지지한 거나 지금 아싸리 그거 아니에요? 김부겸이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아. 대구에 세운 보수주의자가 돼가지고 보수 세력을 지금 다 휘감아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찬성표를 던지니까
이게 뭐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구를 칭찬을 해야 될지